사랑하는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더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오전에 전화 한 통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형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형이 먼저 전화를 했는데 이 형이 정말로 대단한 형이에요. 전형적인 폴리메스. 외국어는 중국어, 영어 다 잘하고 그러니까 한국말까지 해서 3개국어 하는 거죠. 영어, 중국어 다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술 유단자. 그냥 태권도 2단, 3단 정도가 아니라 태권도 잘하고 검도 잘하고 합기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그 도합 합쳐서 10단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형이 일하는 포지션을 제가 얘기하면은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요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이 유독 제 걱정을 많이 해요. 항상 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그 걱정을 듣다가 이거는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이 에피소드를 근거로 다시 많은 분들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술 유단자고 그냥 운동에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쳤냐면은 자기 전공은 그냥 이제 자연과학 계열인데 체대를 복수 전공으로 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을 거거든요. 체대 쪽에서 이 다른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이렇게 체대를 향해서 복수 전공을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그만큼 운동신경 능력이 엄청납니다. 정말로 대단한 형인데 이 형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잠은 잘 자냐? 잘 챙겨 먹냐? 형이 너 운동을 오래 했잖아. 운동은 자기가 볼 때 건강에서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먹는 게 30, 자는 게 50인 것 같다. 영준아, 잠 잘 자라. 너 잠 안 자잖아. 진짜로 계속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일을 많이 했던 걸 알기 때문에 너 신경만 있어서 또 잠 잘 못 자잖아. 너무 그러니까 친동생처럼 저를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전 요즘에 잠 잘 자거든요. 그게 제가 여러분 체력이, 사실 저는 딱 제 체력을 묘사하는데 좀 과격하지만 딱 이 두 단어가 딱 그냥 적합해요. 쓰레기 체력. 진짜 저질 체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상위 1%, 뭐 상위 10% 그러는데 체력은 하위 1%, 하위 10%. 뭐 1%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위 10%는 제가 동 나이 때 확실합니다. 저는 체력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쉽게 지치고 항상 쉽게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성과를 정말 많이 내거든요. 퍼포먼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상위 1% 안에 든다고 100%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다? 잠입니다. 잠. 이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되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잠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 그거 하나는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잠을 많이 자고 잘 자서 하는 건 아니고 옵티마이징, 최적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이라는 건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동기, 내적 동기가 충만한가, 환경 설정이 잘 돼 있는가, 동료가 누가 있는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 7년 전, 8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일을 1시간을 해도 성과가 두세 배 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옵티마이징이, 예를 들면은 동료 측면에서 20% 플러스,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문제 측면에서 1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동기 면에서 50% 플러스, 이렇게 복리처럼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썸네일을 보시고 나도 진짜 단시간에 일 많이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런 방법은 잘 없고, 그렇게 하다가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최적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벌어서 이렇게 좀 명품 사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그거를 하죠. 이런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자기 개발에 되게 꽂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분야와 어떤 게 됐던 간에, 주제가 뭐가 됐던 간에 투자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 에너지, 돈,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잠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잠에 뭘 투자해 보셨나요? 저는 잠에 진짜 잠 투자에 진심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제가 꼭대기층에 산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는 잠에 투자한 거예요. 왜 꼭대기층에 사냐? 저도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제 아내도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면역 관련 질환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 때문에도 잠을 잘 못 잤는데 층간 소음 생기면은 잠을 더 못 자잖아요. 그래서 꼭대기층이 나오면은 나는 여기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제가 진짜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출을 최대한 뭐 예전에 샀으니까 대출이 많이 나올 때니까 대출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서 정말로 꼭대기층에 사자. 왜? 층간 소음에 좀 강한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제 주변에도 층간 소음에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가족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 근데 이제 꼭대기층이라는 거는 공급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꼭대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택으로 갈까 타운하우스로 갈까 정말로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정말 꼭대기층이 나와서 정말 앞도 뒤도 안 보고 이 동네는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바로 샀습니다. 바로. 그 정도로 저는 잠에 투자를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이제 뭐 이거는 한계가 있는 투자죠. 근데 그거 말고도 잠에 투자할 게 많거든요. 베개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불에도 투자할 수 있고 암막 커튼 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숙면의 모든 것 같은 거 읽어보시면서 그냥 그런 거 책 몇 권 있거든요. 잠에 관련된 좋은 책들. 뭐 책 읽기 싫으면은 유튜브에 뭐 잠 관련된 영상들 보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뿌리이자 근간인데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까요? 숙면의 모든 것에서 보고 이제 배운 거죠. 글림프 시스템.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이제 이렇게 노폐물 같은 게 쌓이면은 청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뇌에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이름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작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언제 작동한다? 잠잘 때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뇌가 깨끗해져야 여러분 잠 안 자죠? 이 통계는 널렸어요 진짜. 그냥 아무거나 검색하셔도 다 나옵니다. 잠 안 자죠?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치매거든요. 잠 안 자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정말로 많이 올라갑니다. 잠을 지금을 위해서도 잘 자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도 잘 자야 됩니다. 저는 잠 진짜 기가 막히게 자죠. 이게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그 12시 반 정도 평균 저희가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때 자면은 7시 40분 근처로 탁 알람 없이 일어납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시스템이 잡힌 다음부터 삶의 근간이 엄청 저질 체력이지만 잠으로 근간을 다지니까 뭔가 좀 쾌적해요. 쾌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수면 부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막 4시간, 3시간 막 불규칙적으로 자다가 주말에 몰아자자 수면 부채는 여러분 몰아서 잔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피곤하면 못 잤다 하면은 바로 다음 날 많이 자야 돼요. 해결이 빨리 그게 누적되면 부채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피곤하다. 그런 날은 11시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같이 완전히 자버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잠 들면은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9시 반쯤에 10시쯤에 이제 늦어도 잠 들면은 이렇게 뭐지? 나와 갖고 책을 보거나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업무를 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딸이 만약에 잠들어 버리면 뭐 10시 반, 11시에도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6시나 6시 반, 7시에 깨요. 그럼 또 쾌적하게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잠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저는 진짜로 이게 암막 커튼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잠잘 때 빛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별거 아니어도 뭔가 여러분이 잘 때 가전제품 뭐 가습기 이런 거 켜놨을 때 거기 LED가 있어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테이프로 가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 써도 그냥 한 번만 내가 그냥 딱 올바르게 투자하면은 여러분 삶이 쾌적해지는 건데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효율에도 되게 중요해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해마가 이제 그런 걸 다 처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 다 잠잘 때 정리가 됩니다. 안 되면 머리가 이렇게 띵한 느낌이고 뭔가 내가 멍한 느낌인 거는 잠을 잘 안 잤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적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면은 이렇게 손해거든요. 근데 잠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 주 100시간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8시간 자는 걸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을 줄일 게 아니라 뭘 줄여야 된다?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 해봐서 알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시간 줄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시간 때우려고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제품을 파는 업자가 유튜브 보는 시간 줄여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요. 특히 어떨 때
자기 전에 유튜브 스마트폰 보는 거 최악입니다. 다 현대인들이 다 피곤해지고 다 힘들어지고 다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전에 어떤 이렇게 스마트폰, 아이패드 같은 거, 뭐 갤럭시 탭으로 뭐 영상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전에는 최대한 눈을 덜 필요하고 뇌도 덜 필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전에는 뭔가 안정된 거,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볼 바에는 책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정적인 활동. 왜냐면 스마트폰은 되게 막 이렇게 그 빛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되게 자극적인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분하게 책 보면, 여러분 책 보면 졸린 경우 많잖아요. 왜냐면은 책은 내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봐야 되거든요. 또 근데 책 보면은 정신이 또렷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책 보면 안 되죠. 그냥 그런 거는 다 좀 이게 앞쪽 시간에 몰아넣고 자기 전에 뭐 스트레칭 한다든지 뭐 다이어리 쓰면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명상 좀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일단 자기 한 시간 전에는 뭔가 좀 차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국민의 60-70%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할걸요. 그러니까 점점 피곤해지고 눈도 나빠지고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일 게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잠은 쓸모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잠이 중요하다. 너무 잠이 중요하다. 저는 어느 정도로 자냐면은 예전에 회의를 그냥 지하철 의자에서도 잔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 지하철 이렇게 지하철 내부 의자가 아니라 내려갖고 회의를 3개 해야 되는데 2개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은 막힐 것 같아서 전철 2호선 어디역에서 내렸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고 있어서 시간이 좀, 이제 전철 타고 와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눈만 감고 있어서 이게 좀 피로를 떨어뜨리자, 피로를 좀 줄이자 그랬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전철 올 때 깼습니다. 한 진짜 3, 4분, 5분 이렇게 잤나? 근데도 그때 그 기분이 아직도 생각나요. 쾌적해집니다. 딱 잠깐 이렇게 눈 붙인 건데 정말로 이렇게 개운해질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이 뭐라 그럴까, 재택근무가 보편화돼야 된다고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유가 뭐냐면은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점심에 좀 피곤하다,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너무, 근데 여러분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밤에 잠 안 오고 너무 해롭습니다. 이 바이오 리듬이 깨집니다. 그다음에 밤에 자는 잠도 여러분 사람마다 좀 이게 편차는 있을 텐데 막 12시간 13시간 자면은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몸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을 스스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본인만이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이거 캠페인이거든요. 직장인들, 재택근무 못 하시는 분들이 80% 90%잖아요. 점심시간에, 그 다음에 정말 점심시간 1시간은 다 보장될 거 아니에요. 다 그때 자야 된다, 필요하면은. 그때 20분 자고 30분 자는 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보약보다 낫다. 그러면서 제발 부장급, 상무급, 뭐 과장급 있으면은 제발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아라. 그냥 각자 점심시간에는 마음이 맞아서 떠드는 거는 괜찮지만,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음이 맞아서 그런 거, 마음 안 맞는 사람도 거의 반 이상일 거거든요. 그때는 각자가 시간을 보내게 해줘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떠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제가 앞에서 말한 쓸모없는 시간 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에 독서하죠? 바로 잠 오거든요? 잠 오면은 독서하다가 자면 저는 최강이라고 봅니다. 독서하다가 자면 바로 이렇게 구부리고 자면 허리 안 좋으니까 이렇게 소파에 기대서, 그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좀 잠자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또 오후 업무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잠 너무 중요하다. 진짜 이거는 최약골인 제가 오늘 정말로 최광골한테 잠 얘기를 듣고 잠을 잘 자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잠이 너무 중요하다. 잠에 투자해야 된다. 비계도 여러분이 좀 좋은 거 찾아보시고, 그냥 사지 마시고 좀 누워보고 경험해 보시고, 이런 이제 이렇게 연휴 같은데 백화점이나 몰에 가시는 거에서 누워 보세요. 그럼 이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목에 딱 맞는 것들이,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누워 보면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그다음에 베개피 자주 빠시고, 거기 우리가 침 흘려서 이제 또 세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열심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베개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잠인데 잠에 관련된 거를 너무 관리를 안 하고 투자를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리마인드 해드려야 돼요. 왜? 다 까먹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 잘 자야 된다. 우리 소중한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들, 누구보다 진짜로 꿀잠 주무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정말로 이 연사 2주먹 불끈 쥐고 외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잠 푹 주무시고 수면 부채는 여러분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수 있을 때 항상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잠을 잘 안 자는 건 되게 프레질의 극한인 게 큰 사고 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안티프레질 그 자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뭐 내일도 짬이 나서 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또 여러분들 보고 싶으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